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날씨가 서울 날씨는 매우 좀 맑은데요. 일단 미국 장이 휴장이라는 것이 좀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 어제 유럽 증시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작년 5월 수준까지 환율이 좀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미중 간에는 기술과 군사의 최전선에서 긴장감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환율 보시면 어제 환율은 1.3원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달러 강세 반영하면서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장중에 위안화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어제 우리 증시가 올라가면서 환율의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00억 원을 팔았는데요. 개인분들이 5,5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오히려 2,500억 원 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거의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거의 받는 그런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9월이 계절적으로 좀 수출이, 그러니까 휴가철 이후에 수출이 늘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업체들 내고 물량도 나오고 하면서 환율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로 휴장이었고 외환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밤에 ECB 회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ECB 관계자들이 유로 강세 부담스럽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회의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유로는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통화들도 일단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제 오히려 이제 미국 주식은 이게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다른 증시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ECB 회의,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증시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SMIC 제재 가능성 때문에 큰 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이제 독일의 7월 산업생산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2% 상승하면서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최근 유로존 지표들은 지난주 물가 지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개선세가 둔화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하려고 EU하고 미래관계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영국이 일부 탈퇴 조항을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일단 둘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이나 또는 엄청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일단 의존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긴장감을 높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그닥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안화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작년 5월 그러니까 뭔가 추가 관세 부과하고 긴장감 부각되면서 이제 위안화율이 7.2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5월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주요 지지선들 200주 이평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200주 이평선이 6.8 위안 부근에 있고 또 6.8 위안 부근이 여러모로 기술적으로 많이 지금 닿아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뚫고 내려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골드만삭스가 위안화 환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안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3개월 뒤 전망치를 6.7, 6개월 뒤 전망치를 6.6 위안 수준으로 환율 하락, 위안화 강세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중국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중국 수출이 7월에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7월에도 7% 이상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나온 수출입 지표를 보니까 수출은 9.5% 증가, 수입은 2.1% 감소.
그다음에 무역 수지는 한 6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이 왜 좋았냐 보시면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좋아서 무역 수지 흑자는 더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출이 왜 좋았는지 보면 거의 코로나 특수입니다. 마스크 관련한 그런 그 천 같은 것들 또는 이제 그 비대면 또 원격 수업 같은 거 하니까 그런 거 관련한 전자제품들이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특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올해 미중 계속 긴장감 돌고 있지만은 미국에 마스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수출을 해야만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전체 그 수출 증가율보다 대미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도 으름장을 놓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미국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 원유 수입 관련해서 미국산 원유 수입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차트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속은 어쨌든 코로나 특수이긴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무역 측면에서는 실속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건상으로는 위안화가 강세로 갈 만한,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듯이 강세로 갈 만한 여건들은 충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경상수지 보시면 사실 중국 경상수지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작년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상흑자가 120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흑자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차민 누락, 그러니까 이게 국제 수지에 그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대차를 맞춰보면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년 이후에 계속 그 오차민 누락이 순유출, 뭔가 모르게 빠져나가는 달러가 많은 상황이었다면 올해 1분기에 이게 순유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외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만한 여건도 있죠. 또 통화정책도 하반기에는 뭔가 조금 방만하게 돈 쓰지 말고 좀 긴축하자 이런 스탠스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갈 만한 그런 이제 여지는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3일 8주,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전선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거든요. 특히 그 남중국해 적으로 해서 뭔가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남사군도를 정찰을 한다던가 항공기를 뭔가 이렇게 긴장감을 준다던가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고 뭔가 이제 군사적으로 먼저 공격을 했을 경우에 미군이 그 군사기지를 폭발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불법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를 폭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좀 뭔가 돋보이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MRC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반도체 자급할 수 있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재를 가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그런 이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채를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이런 그 군사와 그다음에 그 기술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선거가 8주도 안 남았는데 관련한 긴장감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계속 강세로 간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도 역시나 좀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표는 블룸버그에서 보실 수 있는 표인데, 주요 그 금융기관들이 위안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표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내년도 1분기를 한 6.8 위안, 그다음에 21년도 전체를 6.7 위안 정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약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는 여건인데요.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달러원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나스닥 빠지고 또 달러 강세로 가니까 한번 90원대를 테스트해 봤는데 달러 환율은 여전히 80원대를 좀 상당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우리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내국 물량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는 위안화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중 긴장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다시 개장했을 때 나스닥이 더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 좀 대기하면서 달러 환율은 80원대 중후반 중심으로 등락을 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뭔가 위아래 막혀있는 좀 느낌은 드실 것 같고요. 오늘 80원대 중반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예,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채팅창 창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나스닥이 의미 있게 계속 하락을 하면은, 사실 지금 시장의 아이디어는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다른 뭔가 좀 안 오른 종목들,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계속 빠지면 달러 환율도 빠지긴 어렵겠죠. 상승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밑에 좀 일단은 이 리플레이션 정책은 달러 약세에 우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올해 4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일단 경제지표 올라왔던 것도 둔화되고, 연준이 돈 풀어준 것이 사실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정받으면 일단 달러 약세도 일단은 잠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일단은 바이든이 일단은 당선이 되면 증시가 더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이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증세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돈 풀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시장은 더 좀 긴장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안화 통화상이라는 거, 위안화 그러니까 중화권 통화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화, 싱가포르 달러, 대만 달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달러 환율은 나스닥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곧 FOMC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지지받다가 FOMC 이후로 뭔가 증시 조정 받고 또 달러 원도 조금 반등하는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화하고 위안화는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 위안화가 또 미중 긴장 때문에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안화가 호주 달러는 좀 요새는 디커플링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중국이 수출 잘 되는 게 코로나 특수고, 그 부분은 또 호주랑은 좀 상관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 흐름은 같이 가지만 전보다 민감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나스닥은 저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스닥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저걸 어떻게 투자해 라는 그런 저가격의 입장인 것 같고, 미국도 개인분들이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일단은 나스닥보다는 다른 주식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이게 지금 머리가 아니라 어깨 수준이더라도 조금 더 들어가시는 거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또는 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달러가 움직이는 요인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도, 그다음에 미국과 특히 유럽 간의 그
성장률 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증시가 위험 선호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올해 그 코로나 이후의 패턴들은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패턴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나스닥에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등락을 하는지, 아무래도 다음 주 FOMC가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시장이 망가지면 뭔가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지금 아직 어떻게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늘 환율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좋은데 그래도 코로나 계속 좀 건강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